한 가족의 집이 불길에 휩싸였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녀는 계속 방에 있으라고 했을까요? 그녀가 우리가 불에 타게 하려던 건지 잘 모르겠어요. 소방대원들이 집 안에서 여러 아이를 발견했지만 일부는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 여성은 바로 이 아이들을 지켜줘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뭐가 무서웠나요? 제가 그래야 할 때. 제가 칼을 가져야 할 때요. 오늘 그녀가 칼을 꺼냈나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녀가 아기한테 칼을 꺼내들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는 칼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어린 여자아이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했을 때 그녀가 다른 사람들 모두를 죽일 거라고 했어요. 그녀의 친구까지도요. 경고 신호가 있었나요? 이걸 막을 수 있었을까요? 한동안은 좋았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바로 최근까지도 그랬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녀가 마지막 아이를 낳을 때 제가 있었어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조지아의 비극적인 가족 사건과 한 어머니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이유에 대한 의문을 자세히 다룹니다. 질문입니다. 있잖아요. 왜 그녀가 아직 살아있죠? 제 말은 계속 그녀와 함께할 생각이신가요? 여성 범죄자 에피소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민너입니다. 조지아주 폴딩 카운티, 이곳에서 이번 주에 여성 범죄자 달린 브리스터를 만나봅니다. 달린은 1982년에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2002년 리키 브리스터와 결혼한 사실은 알려져 있습니다. 17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두 사람은 7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2022년이 되었을 때 달린과 리키는 16세, 14세, 11세, 9세, 자녀의 부모였습니다. 5살 아이, 3살 아이, 그리고 막내는 이제 겨우 9달이에요. 아마 외부인들에게는 9명의 가족으로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웃집 문 뒤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정말 알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브리스터 집안에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2022년 6월 24일 밤 9시 30분 직전에 폴딩 카운티 911 센터에 우드 윈드 드라이브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와 가정 내 소란에 대한 신고가 접수됩니다.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브리스터 가족의 집이 화재에 휩싸인 것을 발견합니다. 집안에 아이들이 갇혀 있습니다. 끔찍한 현장입니다. 이웃들은 두 아이가 2층 창문에서 탈출하려고 뛰어내리는 걸 봤다고 합니다. 소방대원들이 불길과 사투를 벌이지만 불이 겨우 진압되고 나서야 그들은 불길 자체보다 훨씬 더 참혹한 현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3살 배기와 9달 아기가 현장에서 사망 판정됐습니다. 11살, 9살, 그리고 5살 아이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하지만 5살 브리스터 아이는 결국 부상으로 인해 사망하게 됩니다. 단 3명만이 부상 없이 살아서 집을 빠져나옵니다. 브리스터 집안의 16살 아이, 14살 아이, 그리고 달린 브리스터입니다. 형사들은 화재 당시 달린의 남편 리키 브리스터가 집에 없었던 것을 확인합니다. 또한 브리스터 집안의 5살, 3살, 그리고 9달 된 아이들이 화재로 인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확인합니다. 아이들은 칼에 찔려 입은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브리스터가의 10대 아이들은 현장에서 경찰에게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들의 엄마 달린입니다. 경찰은 달린이 아직 그 부지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구금합니다. 7 아이들로 가득한 집이 어떻게 비극의 현장이 되었을까요? 어머니가 자기 아이들에게 그런 일을 하게 만든 건 무엇이었을까요? 달린이 구금된 사이 형사들은 답을 찾으러 다음날 아침 다시 그 동네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실례합니다. 아직 이른 시간인 거 알아요? 어젯밤에 집에 계셨어요? 그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진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미 서면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미 서면 진술서를 작성하셨나요? 네. 저랑 저기 있는 이웃이요. 그분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그 여자아이가 창문 밖으로 이 이웃은 브리스터 가족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어요. 그는 비극이 일어나기 하루 전부터 긴장감의 징후를 알아챘다고 말해요. 지나고 나서 보니 그 순간들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와요. 있잖아요. 저게 바로 저예요. 그 남자에 대해 조금 알아요. 아빠, 그러니까 가끔 여기 와서 얘기하시긴 해요. 저는 그분을 잘 몰라요. 하지만 일요일에 있었던 일은 알아요. 저는 여기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그분이 자기 옷, 신발, 모든 짐을 다 싸고 있었어요. 그분이 아기 카시트랑 유모차를 진입로에 던졌어요. 미니밴에서 꺼낸 것 같았는데 모든 짐을 다 꺼내고 있었어요. 자기 물건들을 전부 다 꺼내고 있었죠. 그리고 그분이 일주일 내내 없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분은 일주일 내내 여기 없었어요. 그리고 그거 드문 일이에요. 그분들은 일도 안 하셔서 보통은 늘 거기 계시거든요. 두 분 다 일하지 않으세요?
알아요. 그분들은 매일 하루 종일 거기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알죠?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면 아마도 12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아마도 제가 잘못 기억하는 걸 수도 있어요. 경찰이 와서 그녀를 데려봤어요. 그 후 그는 저녁이나 다음날쯤 와서 우리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녀가 칼 같은 거 들고 모두를 죽이겠다고 위협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그가 말하길 그래서 경찰이 그녀를 데려간 거라고, 그녀를 정신감정을 받게 하려고 그랬던 거라고 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그리고 며칠 뒤에 그녀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들이 싸우거나 언쟁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 네. 있으세요? 그런데 그게 절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하지만 그들이 옥신각신하는 건 들리곤 했어요. 서로 옥신각신하는 거죠. 아시잖아요. 하지만 쾅 닿는 소리는 전혀 없었어요. 아시죠? 물건을 부수거나 욕을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아시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말다툼하는 소리는 들리곤 했죠. 서로 언쟁을 주고받는 소리가 들리긴 했어요. 자주 그런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족 간 의견 충돌은 흔하지만 이웃이 수사관에게 한 말을 들으니 처음부터 경고 신호가 있었던 건 아닌지 생각됩니다. 이틀 후 형사들이 다시 동네에 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브리스터 가족이 조용히 지내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하지만 다른 이웃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다툼이나 가정 내에서의 어떤 문제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가정 모두 폭력이나 그를 가정 알고 학대 같은 거 있었습니다. 말이에요. 집안에서 알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녀가 집에 돌아왔을 때 모두를 죽이려고 해서 그녀를 거기서 데리고 나와야 했어요. 그게 아마 10월이나 11월쯤이었어요.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언제였어요? 작년 10월쯤이었어요. 작년 10월이요? 그녀는 2달 정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2달 정도 그쯤 됐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녀는 심하게 다쳐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녀가 더 나아졌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난 토요일에, 아니 이번 토요일은 아니고 토요일, 그렇지 않아 그들은 말다툼을 했어. 그녀는 그와 또다시 말다툼을 했어. 그리고 그녀는 똑같이 할 거라고 했어. 그리고 죽일 거라고 했어. 이 이웃이 말한 그녀는 달린 프리스터입니다. 그녀에 대한 혐의가 알려진 후 사람들은 그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직접 뭔가를 보셨나요? 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엄마가 뒷마당에 계신 줄 몰랐어요. 우리는 내내 이웃집 뒷담장 바로 옆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 뒷담장 바로 옆이기도 했죠. 그런데 엄마는 내내 뒷마당에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경찰관들이 엄마에게 땅에 엎드리라고 하거나 손을 들라고 말할 때까지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그 전에 무엇을 보셨나요? 모든 일이 시작될 때요. 그 전엔 아무것도 못 봤어요. 네, 그냥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그녀가 아이들과 있을 때 어땠는지 아까 말씀하신 내용과 보신 일을 진술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그녀에게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녀가 거기 있어야 하니까요. 네, 그게 그녀에게 도움되진 않을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녀의 예전과 현재 성격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에 우리에게 말해줬어요. 법원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웃들이 그녀가 예전에 가족들과 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봤다는 거죠. 네, 정말로요. 정말로. 솔직히 말해서 그녀가 무슨 악령의 시인 줄 알았어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녀는 미친 것 같았어요. 그녀가 홈스쿨링을 하고 울타리에 앉아 있었던 건 이해하지만 그건 정신적 붕괴이지 그녀가 한 행동과는 다르잖아요. 그래, 이제 이웃들은 밖에서 본 것만 말할 수 있어요. 달리는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녀의 남편, 리키 브리스터. 간신히 이야기할 수 있는 목사님이나 누군가가 있나요? 제 말은 꼭 목사님일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냥 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게 제가 쓰고 있다고요. 전에 그랬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저는 얘기해야겠어요. 저 누군가 얘기해야겠어요. 알겠어요. 나 그냥 거기 있고 싶지 않아요. 나는 할 수 없어. 진불하다. 신경 쓸 수 없어. 우리 여기 뭔가 찾았어. 하지만 우리 가족은 저기로 가지 않을 거야. 하지만 여기에 아직 아기들이 남아있잖아. 내가 할게. 네가 다녀야 해. 알겠지?
그들이 오기 전에 이걸 털어놔. 네가 당해줘야 해서 그래. 응. 알겠어. 할 수 있지, 그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알겠어. 형사들은 리키에게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가 용의자여서가 아니라 하지만 그날 밤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이기 때문이에요. 리키의 관점에서 보면 한동안 가족은 힘겹게 버티고 있었어요. 무슨 일 하시고 어디서 일하세요? 저는 지금 실업자예요. 알겠습니다. 실업 상태이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계속 실업 상태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로 계속 그랬어요. 2020년 전에는 어떤 일 하셨나요? 저는 달러 제너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 측면에서 그렇다면 지금 아버지 가족에게 제공되는 지원은 어떤 모습인가요? 저희가 했던 방식은 저희가 따로 빼두는 거였어요. 알다시피 우리가 1년 동안 받는 소득세 환급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그걸로 흥청망청 쓰지 않았어요. 그 돈으로 모든 청구서를 내고 1년치 청구서를 미리 다 냈죠. 알겠어요. 그리고 저희는 섹션 8 주택 지원을 받고 있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섹션 8에서 전액 지원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부 지원 식품 쿠폰을 받고 있었어요. 알겠어요. 네, 그게 다였어요. 최근까지는 한동안 좋았어요. 마지막 아이를 낳았을 때쯤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그녀에게 주요 우울장애가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녀는 그 진단을 받았지만 산후 우울증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정신과 의사를 만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거의 말다툼하는 것 같았어요. 하루 걸러 한꺼 걸러 그리고 가끔은 일주일 동안 말다툼 없이 지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그녀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절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상담사가 개입하게 됐죠. 기억하세요. 수사관들은 이미 이웃들로부터 달린이 예전에 가족집에서 데려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전해 들었어요. 그 일은 화재 몇 달 전에 있었어요. 그 말은 그녀가 7번째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였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형사들은 산후 우울증이 살인과 화재로 이어졌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기록을 살펴보니 아동학대 전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게 그녀의 아들이 왔을 때였나요? 25살쯤? 지금은 25살 정도 됐죠? 네, 지금 25살쯤 뵀어요. 그리고 그 아이 인생에는 아무런 규율도 없었죠. 그냥 알잖아요. 그와 그의 어머니가 같은 곳에서 왔어요. 그녀는 자기 어머니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길거리를 떠돌거나 뭐 그런 식이었죠. 그래서 처음 몇 년 동안 알다시피 저는 처음에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이에게 손을 대거나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아이를 알아가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체벌이 필요하다고 믿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 그 아이가 학교에 가서 무언가를 말하곤 했어요. 알다시피 아이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는 숙제를 안 하거나 그런 식으로 행동했어요. 그래서 만약 그가 매를 맞게 되면 그는 그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는 상담사들에게 말했고 그들은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이제 그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알겠어요? 알잖아요. 이거 알잖아요. 우리 오래 안 걸릴 거예요. 여기서 3달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질문이 있어요. 아내분은 아직 살아 계시잖아요. 제 말은 계속 같이 지낼 생각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대의 도움이 더 필요해요.
저는 그녀를 사랑해요. 그녀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저는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녀는 약을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금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저는 그녀를 사랑하고 성경이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하라고 한 것도 합니다. 그녀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 말씀을 따르는 걸 믿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힘들어요. 제가 그런 말 하려는 건 아니에요. 아마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혼을 고민 중이신가요?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그녀와 함께 있다고 말할 때는 네가 아이들과 함께한 후에 그녀가 내가 듣기로는 만약 그녀가 나오면 그녀와 함께 지낼 거야? 아니야. 내 생각에 그 상황에서는 그녀가 출소하면 모르겠어요. 그녀는 반드시 아니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그녀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녀가 충분히 안정적이지 않아서요. 그녀는 안정적이지 않아요. 나는 못해요. 아니요. 나는 못해요. 알겠어요. 그녀는 충분히 안정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섹션 8 주거 지원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녀가 계속 저를 내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계속 저를 내쫓았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어머니 집에 가야 했던 이유 중 하나예요.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극복해야 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를 그러고 싶어요. 알다시피 적어도 잠시라도 그녀를 방문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요. 알겠어요. 하지만 만약 그녀가 그래서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 전환이 필요하며 그녀의 정신적 준비를 확인해야 해. 그녀는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나게 허락하기 전에 정신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해. 그리고 나는 왜냐하면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거든. 안 돼. 리키의 관점은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에요. 형사들은 다른 가족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 해요. 그들은 늘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은 항상 큰 문제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마치 종교 집단 같아요. 이것은 달린의 시누이 케일리 힐과의 경찰 인터뷰입니다. 달린이 그런 혐의를 받고 난 뒤에도 케일리 힐은 리키에 대한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는 자신만의 종교관이 있어요. 그는 나르시시스트예요. 뭔지는 몰랐지만 의료진에게 설명하니 그녀가 나르시시스트예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 설명해줬고 저는 그건 나르시시스트예요 라고 했어요. 그는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나르시시스트예요. 그리고 그는 반드시 모든 걸 통제해야 해요. 그의 모든 말은 교묘하게 조종하려는 거예요. 그녀는 도너건을 낳을 때 혼자 병원에 갔고 아무도 곁에 없었어요. 바바라가 그녀가 아기를 낳았을 때 그녀를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녀가 병원에 있을 때도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녀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다시 요리하고 청소하고 돌봐야 했어요. 혹은 그녀와 함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도요. 리키는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혼자서 아기를 낳았고 우리는 나중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났어요. 채권의 날에 아기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혼자서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이번엔 불임 수술 안 했어요. 리키는 그 일에 대해 속상해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리키는 그녀가 불임 수술을 받는 것에 대해 속상해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이번 아이를 가졌을 때는 속상해했어요. 의학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녀가 치료를 했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의료 처치가 필요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녀는 불임 수술을 받았고 의사 중 한 명은 남성이었어요. 그녀의 생명을 구해주던 의사, 그러니까 치료이든 뭐든 그녀를 도와주던 사람이 바로 그 의사였어요. 그 의사는 남성이었어요. 그리고 달링이 저에게 미키가 남자 의사라서 화가 났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달린에게 예야라고 말했어요. 너 죽기 직전이야. 누가 와서 널 구하든 우리는 신경 안 써. 넌 구해줘야 해. 케일리는 곧 달린의 아이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며 관찰 중 몇 가지 마음에 걸리는 점을 언급해요. 저는 교육자이고 방금 2장 임기를 마쳤고 저는 인사팀에서 일하면서 타이틀 9도 담당해요.
그래서 성차별과 성희롱 문제를 다루죠. 그게 제 하루 일과예요. 매일같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맡은 상태에서 저는 약간 걱정이 있었어요. 왜냐면 모든 아이들이 말에 문제가 있거든요. 말하는 데 문제가 있거나 언어와 발음에 문제가 있거든요. 모든 아이들의 언어가 굉장히 불분명해요.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해요. 이 아이들은 서로 말고는 대화할 기회가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집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당신을 도와주기 때문이죠. 말하기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제가 더 이상 고향 억양이 없는 이유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동화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아이들은 불안감이 높아요. 정말 수줍음이 많아요. 그분은 좋은 엄마였고 제 아이들을 사랑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분이 아이들과 단둘이 있게도 했어요. 금요일에 그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면 절대 아이들 곁에 두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정말 훌륭한 이모였죠. 아이들과 잘 소통했고 함께 미술 활동도 했어요. 제 아이들과 그분의 아이들 모두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여기 내려와 있었을 거예요. 제가 여기 내려서 그분을 데리고 직접 병원에 데려갔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제 느낌에는 그리고 이건 옳지 않아요. 하지만 그 정신 착한 상태에서는 저는 그녀가 도망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살아남으려 한 것 같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그녀가 뒷베란다에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녀도 불길에 휩싸일 때까지 거기 있으려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달린과 제 덕은 달린은 같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심폐소생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들은 시도하려고 했어요. 알잖아요. 전화하려 했죠. 그런데 그녀는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며 사랑을 줬어요. 아이들은 매우 제한된 환경에 있었어요. 이 신문들 내내 또 다른 질문이 나와요. 이 일이 순간적으로 일어난 건지 아니면 미리 계획된 건지에 대한 거죠. 형사들이 리키 브리스터의 엄마 비키를 인터뷰할 때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요. 제 할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그게 최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들 모두에게 새로운 일이었어요. 모두에게 처음이었어요. 알겠어요. 그녀가 그 아침에 약을 줬어요. 수면제였어요. 여자아이들은 약을 먹지 않았고 한 명만 먹었습니다. 그들은 자고 있었어요. 그 다른 단태와 그리고 들어간 다른 사람이요. 그게 제 아이가 말해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러면 그걸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거 다시 떠올리는 것도요. 이해해요. 천천히 하세요. 체리가 캐리에게 말했어요. 제가 이야기했을 때 체리가 말했어요. 그날 아침에 엄마가 우리에게 먹으라고 약을 줬다고요. 엄마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 꽃들이랑 엄마가 치셔서 만들 때 쓰는 그 기계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잘 씻으라고 했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말이죠. 엄마가 이상하게 행동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차를 타고 나가셔서 차를 몰고 길을 따라 갔다가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알약을 주셨어요. 저는 제 약을 먹고 엄마 약도 챙겨드렸어요. 하지만 캐리는 자기 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남자애들도 자기 약을 먹었는데 그게 수면제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잠들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녀는 3살, 1살 어린 아이 둘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 아이들을 복도에 눕혀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계획을 세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남자아이들 방에 휘발유를 부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우리 방에도 휘발유를 부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다시 돌아갔어요. 그녀는 우리 곁에 머물지 않고 그냥 떠났어요. 그녀는 그냥 말했어요. 그녀는 철자를 말했어요. 아기요. 그리고 그녀가 돌아와 남자애들 화장실에 불을 지르고
우리는 연기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녀가 우리 방으로 불 지르러 왔어요. 하지만 그건 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데리고 갔어요. 페이스는 수건을 가져갔다고 했어요. 아니, 시트를 가져가서 창문 밖으로 던졌고 그게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창문으로 내려갔어요. 그녀는 웃어고 다시 올라오려 했고 손을 잡고 있었어요. 캐리는 아니 다시 올라오지 마 라고 했어요. 그냥 뛰어내려. 그리고 캐리는 그 애가 다음에 뛰어내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페이스. 그러니까 나는 그들이 그녀를 창문 밖으로 이끌어내야 할지를 바랐어. 그녀는 그냥 창문과 의자에 큰 여자아이와 함께 서 있었고 어서 여기서 나와야 해 여기서 나와야 해 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그건 특별히 누구를 겨냥한 건 아니었어. 그냥 그렇게 된 거야. 하지만 비키에게 남는 것은 들은 말뿐만이 아니에요. 기회가 있었을 때 손주들을 더 돕지 못한 게 가장 크게 남아요.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할 거예요. 저는 손주들을 제 곁에 두고 싶고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려고요. 아이들을 돕고 데려오기 위해서요. 뭐든지요. 저보다 먼저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건 원하지 않아요. 저에게 주세요. 아이들을 키울 기회를 주세요. 제 방식이 마음에 안 드시면 저한테 따지셔도 되지만 아이들을 그렇게 그냥 빼앗아 가지 마세요. 저 아침에 돌아올 때 아이들을 데려오지 않은 게 실수였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냥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낯선 사람과 함께 가야 했고 아빠와 함께 있고 싶어 했는데 제가 더 상황을 악화시킬 것 같았어요. 그건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전 그걸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올 줄 알았으면 내가 그들을 두고 떠났을 것 같아요. 아니요, 맞아요. 아무도 몰랐던 것 같아요. 당신도 리키뷰 알잖아요. 그리고 아니요, 맞아요. 우리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모든 게 네 머릿속에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요. 전 느껴요. 있잖아요. 전 약간 그게 그런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남아있었어야 할 엄마였어. 있잖아요. 미키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나이의 아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어른이고 자기 자식들에 대한 선택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 애들도 같이 갈 거야. 이제 와서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저는 거기 서 있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에게 말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아는 한 너희가 오면 애들은 학교에 다닐 거야. 그리고 나는 그 말을 진심으로 했어. 나는 그에게 네가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다고 했어. 나는 그 애들 상황을 알아내고 학교에 다니는지도 확인할 거야. 그리고 그는 알겠어요 엄마라고 말했어. 알겠어요 하지만 얘가 그랬을 때 일어섰어야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알다시피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 그것도 일어섰어야 했어. 하지만 집 안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핵심 증거는 어른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 집에 살던 아이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집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나요? 집에서 안전하다고 느껴야 하지만 아니요. 집에서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왜요? 왜냐하면 엄마가 집에 불을 질렀거든요. 그리고 저는 엄마가 다시 집에 와서 우리를 또 죽이려고 할까봐 무서워요. 여러분은 포렌식 수사관이 달린에 살아남은 아이들 중 한 명을 인터뷰하는 장면을 듣게 됩니다. 아이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신원을 숨겼으며 이 아이를 FB라고 부르겠습니다. 또한 FB의 진술은 수사에 또 다른 차원을 더합니다. 그것은 미리 계획된 것처럼 보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엄마가 집에서 어떻게 불을 냈을까요? 엄마가 우리 방에 기름을 뿌렸고 집에 다른 곳에도 뿌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엄마가 그 기름에 불이 붙게 뭔가를 했어요. 우리 방에서요. 그때만 볼 수 있었어요. 문이 닫혀 있었고 엄마가 계속 나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게 오늘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기름은 무엇에 들어있었어요? 그건 휘발유였어요. 잔디깎이 같은 데 쓰는 거였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잔디깎이에 넣는 휘발유통 같은 거였군요. 알겠어요. 그게 아직 통에 있었나요? 아니면 그녀가 부은 건가요? 그녀가 바닥에 두었어요. 알겠어요. 그녀가 다른 데에도 부었나요? 그녀가 칼에 부었어요. 그리고 아마 거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복도나 주방에도 부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잠자리에 들거나 다른 시간에 약을 먹거나 그런 게 필요해요?
아니요, 하지만 어제 엄마가 우리에게 약을 주셨어요. 그건 수면제였어요. 아마 엄마가 우리가 잠들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작한 건지도 모르게 하려고요. 그리고 엄마는 집을 나갔다가 우리를 집 안으로 데려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약은 마시는 거였어요? 아니면 삼키는 거였어요? 삼키는 거였어요. 그 알약이 무슨 색이었는지 기억나요? 파란색이었고 PM이라고 써 있었어요. PM. 그 위에요. 알겠어요. 하나는 빨간색과 노란색이었는데 그게 뭔지 몰랐어요. 제 비타민일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그럼 엄마가 내게 알약 2알을 준 거예요? 3개요? 3개요. 파란색 하나랑 빨간색이랑 노란색 하나 아니면 파란색, 빨간색 그리고 노란색? 그녀가 파란색 하나, 빨간색과 노란색 2개를 줬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모두가 알약을 받았나요? 제 애기까지도요. 아기가 그 알약을 삼켰나요? 아니요, 그냥 젖병에 넣었어요. 아기 젖병이요? 젖병이에요. 알겠어요. FB에 따르면 그녀 엄마가 예전에 살인을 시도했다고 해요. 엄마가 예전에 너희를 죽이려 한 적 있니? 아니요, 하지만 그녀는 그랬어요. 엄마가 아빠를 칼로 찌르려고 한 적은 있어요.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직접 봤어요? 저는 직접 본 건 아니에요. 그냥 들었어요. 오늘 그녀가 칼을 꺼냈나요? 저는 잘 몰라요. 저는 몰라요. 그녀가 아기한테 칼을 꺼내들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칼을 빼지 않았어요. 저는 그녀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녀가 칼을 꺼냈다는 거군요. 오늘 아기한테 칼을 꺼내드는 걸 봤나요? 아니요. 하지만 저는 그냥 평소처럼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녀가 우는 소리가 멈추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그를 칼로 찌르거나 그를 바닥에 쓰러지게 할 뭔가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확실하진 않아요. 그녀가 예전에 그를 바닥에 던진 적 있나요? 아니요. 그녀는 그를 바닥에 던진 일 없어요. 그녀가 당신들 중 다른 사람을 찌르거나 찌르려 한 적 있나요? 아니요. 그녀는 그런 걸 해보거나 시도한 적 없어요. 알겠어요. 제가 이걸 물어본 적 있나요? 오늘 밤이나 오늘 이전에 경찰이 당신 집에 온 적이 있나요? 다른 때에도요?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알겠어요. 좋아요. 엄마가 위협한다는 말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늘 불 때문에 엄마가 너희를 죽이려고 했다고 말했던 것처럼요. 엄마가 너희를 죽이고 싶다고 하거나 비슷한 말을 한 적 있어? 아니요. 알겠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어본 적 있나요? 예를 들어 아빠를 죽이고 싶다거나 그런 말이요? 네, 했어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한 번은 엄마가 아빠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한 번은 그녀가 친구와 통화하고 있었던 게 기억나요. 그리고 그들은 엄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엄마가 말했어요. 엄마가 우리 모두를 죽일 거라고 했어요. 엄마의 친구까지도요. 알겠어요? 제가 지금 듣고 있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안전해야 할 곳에서 그녀와 형제 자매들이 겪은 일을 듣는 건 정말 가슴 아파요. FB의 여동생, 여기서는 CB라고 할게요. 그녀는 한 장면을 또렷이 기억해요. 한 번은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줄 때 친절하게 행동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그냥 조용히 드셨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계속 미소 지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녀가 짐을 싸는 걸 봤어요. 우리는 계속 그녀에게 떠나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안 떠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계속 미소를 짓고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들을 했어요. 네 말대로 엄마가 그걸 가져와서 기름을 부은 게 언제였어? 그때였어요. 잠자리 시간이었어요. 잠자리 시간이었어? 엄마는 어디에 기름을 붓고 있었니? 창문 옆이었고 그리고 그런 비슷한 곳이었어요. 우리는 바닥에 있었어요. 쓰레기통 안에? 그녀가 그것들을 그 안에 쏟아부었어요. 쓰레기통에? 엄마가 그걸 창가에 뒀어요. 창가에?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녀가 모든 방에서 그랬나요? 글쎄요. 아니면 일부 방에서만 그랬던 것 그랬나요? 같아요. 그녀가 남자아이들 방에 들어갔으니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엄마가 우리가 잠들었는지 확인하려고 우리를 살펴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야 불을 지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페이스는 엄마가 촛불에 불을 붙일 때 쓰는 막대기 같은 걸 가지고 계셨던 것 같다고 했어요.
베이스는 엄마가 그걸로 불을 붙였다고 생각해요. 기름이야. 알겠어요. 다시요. 알겠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녀가 뒷마당으로 갔다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가 불을 타지 않으려고요. 하지만 그녀는 우리 방에 불을 지르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자고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알겠어요. FB와 CB의 9살 난 여동생, 앞으로 HB라고 부를게요. 그녀는 집에서 늘 안전하다고 느끼지는 않았다고 해요. 언니들처럼 그녀도 잠들게 하려고 알약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럼 그녀가 우리에게 수면제를 준 거예요? 그녀가 모두에게 수면제를 줬어요. 그녀가 방으로 가라고 했나요? 아니면 다른 곳인가요? 그녀는 우리가 방에 머물면서 잠들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요? 그 약이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연한 파란색이었어요. 거기에 벌레들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삼키는 알약이었나요? 그리고 거기에 손이 있었나요? 거기에 벌레들이 있었어요. 벌레들이요? 알겠어요. 좋아요. 그리고 몇 개나 복용해야 했어요? 하나요. 하나요? 그녀가 모두에게 한 개씩 줬나요? 그녀가 두 아이에게도 한 개씩 줬나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알약을 삼켰나요? 알겠어요. 매일 밤 수면제를 꼭 먹어야 하나요? 아니요. 알겠어요. 왜 오늘 밤이에요? 그녀가 우리를 재우려 했기 때문이고 그 후에 가스를 켜서 집을 태우려고 했어요. 잠실 방에서요. 어느 방에서요? 그리고 그게 바로 그 여자의 방이었어요. 알겠어요. 여러분의 침실이요. 알겠어요. 그리고 남자애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그 애들은 자기들 방에 있었어요. 알겠어요. 두 아이도 남자애들 방에 있었던 건가요? 그리고 엄마는 어디에 계셨어요? 엄마는 자기 방에 계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부엌에도 가신 듯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엄마가 불을 어떻게 냈나요? 엄마가 요리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가스나 기름으로 요리하셨던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리고 집에 불이 난 걸 언제 알았어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냄새를 맡았거든요. 알겠어요. 어떻게 빠져나왔어요? 우리가 창문을 깨고 그냥 창문으로 뛰어내렸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당신의 집은 집에 사세요? 아파트에 사세요? 저희는 집에 살고 있어요. 그 집 1층인가요? 2층인가요? 2층이에요. 당신 침실, 그러니까 여자아이들 방은 어디였나요? 맨 위층 방이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창문으로 뛰어내렸나요? 그걸 입고 장다리에 들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입고 있다가 그냥 입고 있던 채로 뛰어내린 거군요. 알겠어요. 그리고 여자아이가 3명이었으니까 셋 다 뛰어내린 거군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넘어졌고 그 다음에 준비가 되었어요. 뒤에. 그리고 저는 그 소녀를 도우려고 했어요. 그 소녀를 도우려고 했고 옆집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알겠어요. 결국 여러분은 거기로 갔나요? 그 사람들 이름을 아세요? 알겠어요. 그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고 왜 도와줘야 했나요? 그녀의 다리가 아팠기 때문이에요. 알겠어요. 네. 혹시 다른 누가 집에서 나왔는지 아세요? 아니요. 그 남자아이들이 나왔는지는 모르시나요? 아니요. 그 아이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 아이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 아이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 아이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오늘 엄마가 화났나요? 슬펐나요? 기뻤나요? 잘 모르겠어요. 불이 나기 전에는요? 둘이 이런 일을 했을 때 엄마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불 나기 전 엄마는 행복했어요. 엄마랑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엄마랑 함께 있을 때 안전하다고 느꼈나요? 엄마가 방에 있으라고 했을 때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어요. 어떤 방에서요? 그 방에서요. 침실에서요. 알겠어요. 그럼 왜 그 여자가 계속 방에 있으라고 했죠? 저는 그녀가 우리를 불에 타게 하려는 건지 뭔가 하려는 건지 몰랐어요. 그 여자가 해칠까봐 무서워요? 그런 일은 한 번 정도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오늘이었어요.
오늘이었어요. 오늘 그녀가 어떻게 치료했나요? 저는 그녀가 우리를 태우려 한다고 생각했어요. 알겠어요. 이 소녀들이 겪은 일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공포의 집에서 살아남은 브리스털 집안 아이는 4명뿐이었습니다. 달린 브리스터는 악의적 살인 혐의 3건으로 기소됐습니다. 중범죄, 살인 혐의 3건, 가중폭행 혐의 2건, 1급 방화 혐의 1건, 그리고 1급 아동학대 혐의 7건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녀는 폴딩 카운티 구치소에 보석 불허 상태로 수감 중입니다. 달린이 체포된 뒤 남편 리키는 오히려 그녀를 옹호하는 듯 보입니다. 뉴스 스테이션 11 Alive 인터뷰에서 리키 브리스터는 여전히 달린을 사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매체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저도 그게 정신건강 문제인 걸 알아요. 우리는 도움을 구했어요. 그녀에게 어떤 미움도 없어요. 그녀가 한 일에 분명히 정말로 상처를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리키 브리스터는 기자에게 달린을 용서하는지 질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리키의 대답은 그녀는 이미 용서받았어요. 2022년 9월 1일 검찰은 달린에게 사형을 구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폴딩 카운티 지방검사 매튜 롤린스는 검찰이 범죄에 상응하는 결정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브리스터 사건은 배심원 재판까지 가지 못합니다. 2024년 2월 달린 브리스터는 9개월 된 아이의 사망에 대해 3차례의 종신형을 연이어 부격하기로 하는 유죄 인정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3살 아이와 5살 아이의 사망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조지아 호킨스빌의 플러스키 주립교도소에서 종신형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살아남은 자녀들에 대해서는 현재 그들의 삶이 어떤지에 대해 공개된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남은 것은 그들이 겪은 모든 일 이후에 안전하고 보살핌을 받고 있기를 바라는 희망뿐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밀너이고 다음 주에 또 다른 여성 범죄자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